네, 이 자리에 이희연 기자, 김영준 국방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조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대통령실 반응도 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을 2~3시간 정도 앞두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짚어보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또 나는 이제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가지고 과연 어떤 걸 뜻하는 것인가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이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정을 진행하면서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수색하고 미군 기지에서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발언한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검 수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은 공식 계정에서 올린 글이 맞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 당시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이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대통령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도 전해졌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기 네. 때는 직업 창출하고 그렇죠? 일자리 많이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 하겠다. 다 좋죠. 거래주의도 주목이 됐고요. 네. 2기는 명확하게 여기에 이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트럼피즘을 영구 집권화하겠다. 미국 내에서는 이념과 진보적인 의제들을 박살을 내면서 본인들의 보수의 장기화를 노리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진영이 집권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대통령 취임할 때 기억나시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 우리는 실수였는가 의도적이었는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1년 선상으로 봤을 땐 트럼프 2기에 본인과 비슷한 진영을 국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여러 가지 연대 시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많은 걸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이면 가장 미니멈이고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예상해 본다면 이 문제를 갖고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낮음을 공표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우리한테는 모욕적인 회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바텀라인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다음 회담을 준비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의 수단으로서 이걸 꺼낸 것이냐. 네.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고요. 네. 그것 말고 근본적인 어떤 신뢰의 저하를 표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 회담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일단 이 대통령은 잠시 뒤에 우리 시간으로 1시쯤에 백악관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곧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순서를 예상해 보면 두 정상이 각각 모두 발언을 한 후에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통상 모두 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응답이 시작이 되고요. 취재진이 손에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눈짓이나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선택을 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전부 네. 생중계가 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백악관이 공지한 일정을 보면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시 15분부터 30분간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이후에 1시 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 오찬 회담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보통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벌 오피스 회담이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화두를 꺼낼지 또 어떤 기자가 어느 질문을 할지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 시간이 대략 1시쯤이라는 거죠, 우리 시각으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시에 도착해서 1시 15분에 회담을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여태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이렇게 난제가 많은 회담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회담이 될까 봐 지금 우려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정상회담의 결과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회담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관세협상,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분담금 이제 사안별로 테크니컬한 이슈에 주목을 많이 했던 방송 언론계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트럼프가 어떤 정상회담 분위기를 이끌어갈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시각 미국 백악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이 대통령은 도착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몇몇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시가 지났네요. 이제 곧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1시간 늦춰졌잖아요. 그거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 이제 당초 일정을 보면요. 이 현지 시각으로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자정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이 이제 주말 즈음 흘러나왔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날 저녁에 이 1시간 수년된 일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초 일정보다 1시간가량 수년이 된 건데 네. 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밝힌 것은 없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각 미국 백악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뒤에 질의응답이 있은 뒤에 식사 장소 자리가 마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회담을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동 성명이나 뭐 공동 기자회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백악관이 공지한 일정을 한번 보면요. 이 오찬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 일정이 이제 예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보시면요. 이 양국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서서 언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번 회담 테이블에 뭐 안보나 통상 이런 좀 민감한 주제들이 올라가 있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회담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도 있고 공동 성명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예측 불가인데요. 우리가 가장 안 좋았던 예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때 기억하실 거고요. 필리핀이나 남아공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들도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들을 봤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알래스카의 회담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도착을 해서 회담 네.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회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요? 네,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확인되는 대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진 않았고요.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예. 조금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공지를 한 일정이 늦어질 상황이라고 수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지금 우리가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죠? 네, 그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 3시간 전에 있었던 SNS 폭탄 발언,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트럼프 스타일상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위기를 어떻게 주도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 맥락과 그걸 위한 의도를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란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력전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장관 빼고는 모두 가신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외교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대신 미국과 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장, 2차장, 3차장, 실장 모두가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한 3달 정도 지났죠. 그래서 지금에서 미국과의 첫 단추를 잘 깨야 앞으로 5년간의 외교안보 전략이 잘 틀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트럼프와
차기 5년을 그리는 회담으로서 대통령실과 총 내각에서는 모든 전력을 다한 것으로 저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의전상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보기엔 좀 섭섭한 장면이 있긴 했죠. 근데 그게 실무 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설명들도 같이 있었고요. 부의전장 한 명 나왔었고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더 고위급의 인사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실무 회담으로서 부족함은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폴란드 또 실무 회담으로 오는데 그때 블레어 하우스 같은 곳에서 숙박을 혹시 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기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네. 현재까지 의전만 갖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판단하기엔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공식 실무 방문 형태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 정상 외교 방문은 이제 관례에 따라서 국빈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이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 방문은요, 뭐 긴급히 좀 논의할 현안이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방문의 격이 올라갈수록 양국 간 협의 사항도 많아지고 또 회담 성사도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열겠다 이렇게 되면서 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좀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실무 협상으로 이어졌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방문을 하게 되면요, 뭐 공식 환영식이나 만찬 없이 주로 업무용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업무 오찬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업무 오찬이라는 거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사교보다는 좀 업무 얘기를 하겠다, 업무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회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 의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 가장 도전적인 의제라고 하면 동맹현대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도 가지셨죠.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중국 문제 관련해서 언급을 다시 하시고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가 척을 지내서는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거나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친중이라고 불리면 자기는 친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여러 번 들었던 설명들을 하셨고요. 사실 미국은 이거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샹그릴라에서 국방장관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한국을 네.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랑 지난 정부에서 회담할 때도 중국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 변동에 대한 우려들을 간접적으로 넣기도 했죠. 우리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그런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수준을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거보다 더 센 어떤 단어들, 한국의 대만 문제에 있을 때 직접적인 개입을 선언한다든가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넣기를 바라는 문구들이 요구가 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의 유연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다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핵에 대비한 한미연합태세 강화입니다. 소위 말한 한미 확장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성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한미 관계를 좀 더 현대화하고 사이버나 이런 AI 관련한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주된 것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사실은 중국이라는 더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일본, 호주가 하듯이 한국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만 문제 유사시에도 한국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수준의 현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견이 접근되느냐 이게 이번 회담의 또 백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한중 관계를 의식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합의가 안 되면 좀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특사단을 지금 중국에 보냈고 네. 왕이 외교부장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라는 얘기를 또 한 게 바로 이제 엊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강력한 입장을 요구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보류해서 다음 회담 때 얘기하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1년 안에 이렇게 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네. 그 이 기자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내용이 있죠?
네, 이제 위성락 실장이 방미 방일 일정을 가기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위성락 실장도 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현대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는 한미 양국의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이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이 조정이 되면 우리의 대북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성락 실장 설명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중 관계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2006년 합의를 존중하는 데에 기본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된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2006년 당시 합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 분쟁에 한국 개입 등은 불가하다는 우리 입장을 좀 강조한 걸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기자 설명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2006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예, 전략적 유연성이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고 기억하신 대로 2003년부터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럼스펠드 독트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 여론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군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죠. 그런 유연성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미 간에는 이런 불신들을 불식시키고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연성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설명하신 대로 양국 간 합의는 2006년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 상태고 중동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감축이라든가 일본으로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국이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미군을 늘리면서 우리 쪽을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당초 시작 시간보다 다소 지연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죠? 네,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미국 백악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회담 시작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될지 관심이 많아요. 네, 이번 회담에서 아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보면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가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제한 없이 이야기는 다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좀 나쁜 이야기가 아니면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좀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일단은 뭐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는 비핵화로 가는 3단계 접근법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런 3단계 접근법을 꺼내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과연 호응이 좀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담 시작이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사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소셜미디어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또다시 다른 입장을 다시 밝힌 건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교회를 수색하고 미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었고요. 이후에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질의응답은 뭐 다른 사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이었던 거죠? 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미 정상 진행하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백악관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일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답변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네, 회담을 앞두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시 15분쯤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대통령이 그만큼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얘기한 비핵화 3단계 접근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정면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렇지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CVID라든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스냅백 옵션이죠. 제재를 돌이킬 수 있는 옵션을 넣어서 단계별로 가자. 동결부터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자는 접근법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정의원 실장이 그때 용어를 활용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에 같이 한미가 합의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북미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한국이 패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의 3단계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었고요. 오늘 회담 분위기를 봐서 그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언젠가 만날 것이다.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얘기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까 질의응답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소식으로는 아까 그 질의응답의 연장선에서 정리된 얘기 연장선에서?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언젠가 만날 것이다.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 관련 커멘트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내란 특검 관련한 얘기들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작이 당초 1시가량, 15분가량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미 1시 16분을 지나서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